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아침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로 일하고 또 글을 쓰는 김원영입니다. 오늘은 아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희 집은 아침에 볕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창문이 서쪽을 향해 나 있고 1층이기 때문인데요. 저는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잠깐 3층에 있던 기숙사에 살았는데 그때를 제외하면 늘 1층에 살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거나 있다고 해도 오래된 건물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1층에 집을 구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타니까요. 안 그래도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는 편인데 일찍 잠을 깨워주는 햇볕이 없어서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좀 고생스럽습니다. 아침에 환하게 창문으로 볕이 들어오고 또 창문을 활짝 열면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집에 산다는 게 사실 모두에게 쉽게 허락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볕이 드는 아침에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죠. 제가 좋아하는 한 법 철학자가 있는데요. 로널드 드워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 열심히 탐구하는 아주 두꺼운 책과 논문을 썼습니다.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우리 삶이나 우리의 공동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가치인지 평생을 연구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느 날 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삶의 가치에 대한 이런 논변을 열심히 잘 정립해도 한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거대한 공허를 어쩔 도리는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그저 아침을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이 말은 평생 삶의 의미나 가치를 탐구한 철학자가 어쩔 수 없는 우리 삶의 한계를 고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들립니다. 슬픈 말일까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이 말을 듣고 힘을 얻었습니다. 한밤의 어떤 시간에 우울하고 슬프고 모든 것이 엉망이고 앞으로 기대할 만한 어떤 삶도 펼쳐지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죠. 그때는 다른 일을 다 제쳐두고 아침을 기다리면 됩니다.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지금 이 방으로 어둠을 뚫고 달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을 기다립니다. 볕이 잘 들지 않은 집이라도 아침이 밝아오는 걸 모를 수는 없습니다. 작지만 새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고 그리고 해가 뜹니다. 우리는 다시 삶을 시작하게 되죠. 제가 지금 너무 어두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을 아침을 기다리면서 녹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렸다가 아침이 오면 다시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요? 아침이 왔습니다. 방에 볕이 잘 들지 않는다고 불평했지만 밖으로 나오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앞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등원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관리하는 분들이 청소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생각보다 새소리가 훨씬 크게 들린다는 것도 이번에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우리의 삶도 시작됩니다. 깊은 공허에 빠졌을 때는 그저 아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로널드 드워킨의 말을 저는 조금 바꿔서 말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거대한 허무와 절망, 슬픔에 빠지지만 무려 매일 찾아오는 아침이 있다고요.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이었습니다.